빨리 이제 우리 오픈런 해야 돼. 오픈런. 지금 3월 15일 오전 10시입니다. 인터배터리 2023 한국 행사가 시작을 해가지고 빨리 배터리 사러 가자. 자, 여기가 SK온 부스입니다. SK온 부스 보면은 NCM, 그러니까 90% 이상 함유된 구반반이라고도 하는, 일단은 어차피 SK온은 이제 파우치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파우치형의 NCM 구반반 같은 하이니켈 배터리 셀을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LFP 배터리인데 사실 뭐 우리나라 셀 3사가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셀 3사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시장성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니까 다 만들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모르겠죠. 어차피 이제 고객사 사양 주문에 따라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저는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LFP 배터리도 SK온에서 전시를 같이 하고 있네요. SK온의 각형 배터리, 우리가 그 흔히 SDI 거 보던 거랑 조금 생김새나 스타일은 좀 달라 보이긴 하네. SK온은 이제 파우치형 기반으로 하고 각형 배터리도 있고, 근데 아직은 원통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SK온에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전시를 하고 있네. 일단은 뭐 여기 소형 셀하고 저쪽 중형 셀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 버전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들을 조금씩은 만들어 놓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황화물계하고 고분자 복합계 구성 면에서 좀 다르긴 한데, 솔직히 이거 저는 잘 봐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뭐 화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전고체 배터리는 전에 액체가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고체로 대체하는 전고체 배터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설명 나와 있지. 황화물계는 고체 전해질 중에서 리튬이온 전도도가 높다는 이제 장점을 갖는다.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겉으로 봤을 땐 차이를 알 수가 없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1.5배 수준까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걸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차량 배터리 셀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기존보다 한 50% 정도는 배터리를 더 추가로 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은 뭐 당연하고, 안정성 때문에 사실은 개발을 하는 거죠. 화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에너지 밀도를 50% 정도 더 개선을 하면 그만큼 배터리 더 많이 실어서 더 많이 차를 이동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배터리 제조 공정인데, 우선은 전극 공정, 각종 소재들, 양극재, 음극재, 전해, 액까지. 이거 봐봐, 분리막.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 왜 반창고 말고 어디 뭐 손가락이나 그 하얀 거 붙이는 반창고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분리막. 요거는 이제 세라믹 코팅 분리막. 더 얇다. 훨씬 얇아. 분리막 ASMR. 이게 세라믹 코팅 분리막. 이게 일반 분리막. 알루미늄 파우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알루미늄 파우치로 우리가 만져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왜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과자 봉지 같은 거다, 알루미늄 소재니까 그렇게 얇게 한다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두껍네. 일종의 알루미늄 판 느낌이네. 판 보세요. 이 정도 느낌? 알루미늄 파우치 두께나 느낌이 이 정도. 이렇게 배터리 셀 자동차에 조립된 거를 따로 이게 전시를 하고 있네요. 요 안에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고 있고, 요 하나하나가 아까 봤던 그 셀 있죠? 셀 단위고, 여기가 모듈, 여기 있죠? 요 네모난 거, 직사각형. 여기까지가 모듈. 그 모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있는 이 하나가 전체 팩. 이게 이제 BMIC, 배터리 매니지먼트 IC 칩. 그러니까 배터리를 관리하는 칩. 그러니까 뭐 안정성도 제어하고, 온도 얼마가 올라가지 않도록 제어를 하고, 또 배터리 효율 제일 끌어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반도체. BMIC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BMIC 뭐 설계하는 회사들, 또 이거 뭐 BMIC 뭐 후공정으로 또 뭐 하는 회사들 많이 언급되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칩이고, 요거를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여기는 삼성 SDI 부스입니다. 삼성 SDI 역시 각형으로 처음에 출발한 SDI답게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각형 배터리 전시를 해놨고, 요것도 배터리 팩 이렇게 전시를 해놨네. 볼보 트럭입니다. 볼보 트럭인데 역시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네. 원통형
셀이 28,080개. 여기 6단으로 쌓이는 한 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BMW i7. BMW i7인데 지금 여기 SDI에 각형 배터리가 들어간 BMW 전기차. 각형 배터리인데 여기 보면 좀 스태킹을 한 게 조금 다르죠? 와, 저기 ESS. 이거 뭐 컴퓨터 서버실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집채만하게 거의 컨테이너 이상으로 그게 또 수십 개, 수백 개가 쌓여서 거의 뭐 이제 에너지 저장소 ESS를 만드는 거죠. 아, 이게 안쪽으로도 길쭉한가 보구나. 안쪽으로 이렇게 길쭉하네, 팩이. 이런 각형이 쭉쭉쭉쭉 들어가서 145A짜리 하나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 안에. 삼성 SDI 배터리 박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브랜드가 SBB라고 하네. SBB. 삼성 SDI의 ESS 이렇게 모형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짜잔. 디바이스랑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갤럭시 워치인데,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삼성 SDI 배터리. 이거 한 엄지손톱보다 좀 크죠? 요게 들어간다는 거. 요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고, 우리 그 버즈 이어버즈 있죠? 무선 이어폰에는 이렇게 옛날에 그 버튼식 배터리처럼 이렇게 작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갤럭시 시리즈에는 이런 파우치형이 들어가고, 저도 요거는 몰랐는데 이게 폴드 있잖아요. 아, 플립이구나. 이거 플립. 갤럭시 플립에는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간대요. 이런 식으로 2개가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서브 배터리고 이게 메인 배터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실물 크기랑 좀 다르대요. 저 아까 물어봤는데, 아니 이렇게 큰 디바이스에 배터리가 요거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이즈는 좀 다르다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봅시다. LG 엔솔 고고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루시드랑 포드 차량을 전시해놨네. 아까 SDI는 볼보랑 BMW 전시해놨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고객사. 아, 루시드 나 처음 봐요. 루시드 보자. 지금 이거 뭐 배터리가 중요해? 아, 이거 뭐 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더 많이 와 계셔. 이야. 저 루시드를 보고 있는데 첫 인상은 별거 없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이게 엄청 뭐 비싼 뭐 고급 차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루시드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봐야겠다. 천장이 멋있네, 이 차는. 마단 이거 겉으로 봤을 때 이거 헤드램프를 보면 아우디 느낌 나고, 전체적인 인상은 EV6 느낌 나고, 근데 보니까 머스탱이네. 저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지? 아, 이거네. 이거 맞지? 어떻게 열어? 내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잠가놨네, 이거. 아, 요 뒤에 리어 램프랑 이거 보니까 머스탱 느낌 나네. 약간 CUV 정도다, 그쵸? 머스탱 느낌 납니다.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아니고 천연 흑연, 그리고 뭐 사원계, NC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왼쪽 2개는 양극재, 오른쪽 2개는 음극재. 근데 이거 뭐 암만 사진 찍고 영상을 찍어도 똑같아요. 그 다음이 오른쪽에 파우치형.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전까지 엿볼 수 있었던. 자, 여기 보시면은 전고체 배터리. 아, 이거 바뀌었다. 바뀌었다고 했어, 아까. 몰래 알려드릴게요. 이름 왼쪽 오른쪽 거 잘못 따라갔어요. 요 가운데에 있는 게 고체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젤 타입입니다. 요거는 이제 리튬 황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 보면은 이제 저울 있죠, 저울. 왼쪽에 있는 게 리튬 황 배터리여서 훨씬 더 가볍다. 그래서 리튬 황 배터리는 훨씬 더 가볍고 밀도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서 리튬 황 배터리를 차세대 배터리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전 품목이라든지 여러 개를 같이 부스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AGV라고 하나? 운반 로봇, 운반 로봇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서빙 로봇이 지금 충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텍사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기톱. 요것도 이제 전동 공구도 뭐 절삭 공구 같은 것들, 전동 드릴 같은 것들. 요런 데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들. 요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식으로 모형을 해놨습니다. 아니 저는 인터배터리 요 행사는 처음 왔거든요. 네. 굉장히 크네요, 행사가. 네, 이번이 거의 최대 규모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네. 최근에 투자 쪽도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 국내 배터리 기업들 투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국내 셀 3사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뭐 양극재부터 소재 장비들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이제 커져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인터배터리 이런 전시회를 보면 트렌드 같은 걸 읽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번에는 좀 어떤 트렌드가 좀 눈에 띈다라든지 업체들이 어떤 걸 좀 많이 준비한 것 같다라든지 예. 어떨까요, 포인트가? 사실 그전에는 뭐 양극재 하이니켈에서 뭐 80%, 90%뭐 단결정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니까 LFP가 빠짐없이 다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눈여겨봤었던 배터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흐름 자체가 LFP 배터리 중국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거의 킬로그램당 한 200W시가 작년 정도, 그리고 올해는 230W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희 니켈 함량 한 80, 60%대다라고 하면은 260W시 정도를 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많이 따라잡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한 2년간 계속적인 리콜 문제라든지 그런 화재 위험들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이 LFP에 대한 니즈가 좀 높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번에 딱 와서 보니까 정말 3, 4, 5도 다 LFP 배터리를 좀 중심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3원계라든지 4원계도 하지만 그렇죠. LFP도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가 없는. 그렇죠. 과거에는 뭐 LFP에 대한 개발을 거의 뭐 생각도 안 했었다면, 왜냐면 사실 롱레인지 EV 쪽 롱레인지에 들어가기는 아직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제 구분이 될 거다 하면서 LFP 쪽에 대한 개발은 거의 하지 않으려고 많이들 했었죠. 근데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IRA 등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완성차 기업들이 LFP를 사용하고자 했었을 때 그런 이제 제품 다변화를 위해서 더 시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렇게 딱 개발을 전부 다 해서 가지고 나와서 확실히 이번 트렌드는 3원계 플러스 LFP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몇몇 뭐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 차세대 배터리들을 뭐 인터배터리에서 네. 선보일 것이다 하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리튬 황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는 R&D는 끊임없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섰던 게 이제 삼성 SDI고, 역시나 이번에도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 뿐만이 아니고 SK 온도 뭐 리튬 황 배터리부터 전고체 배터리 전부 다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차세대 배터리, 특히나 이제 안정성 위주의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상용화 측면에서는 사실 삼성 SDI가 조금 단연 빨라 보입니다. 뭐 지금 상용화를 2027년으로 잡고 있고, 최근 뭐 여기 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번에 네이처지 논문에 2023년 1월 네. 불과 1월에 네이처지 논문에 지금 삼성 SDI가 실렸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근데 저희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기업별로 어느 기업이 기술력이 높은지 알기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계면 저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잡혔던 걸 어떻게 활물질들을 코팅할지, 아니면은 뭐 산화물이나 황화물 계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뭐 코팅 재료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비공개였거든요. 네. 공개 특허도 잘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재료 공개를 했습니다. 논문을 삼성 통해서? SDI가.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상용화가 확실히 다가온 기업이구나, 이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적으로는 뭐 28년, 뭐 이렇게 30년. 그렇죠. 2027년이 삼성 SDI가 먼저 시작일 것 같고요.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2028년, 2030년 이런 식으로 해서 SK 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